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어휘 문제예요. 그쵸? 자, 어휘 문제 2점짜리든 3점짜리든 지속적으로 어휘 문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휘 문제 틀리는 친구들은 좀 문맥 파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제를 딱 찾아서 그 하나의 주제로 글을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하기에 좀 제일 좋은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휘 문제 같이 풀 때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지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어휘의 수준은 여러분 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rest가 무슨 뜻으로 쓰였죠, 여러분? 우리 오늘 단어에 있었어. rest가 무슨 뜻이었어? come to rest. 정지하다라는 뜻이었지.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볼까? far from 무슨 뜻이야, 얘들아? far from 뭐뭐로부터 먼 아니면 never의 의미가 아니죠. 절대 뭐뭐 아닌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3번에 evident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명백한. 그 다음에 4번에 inseparable 이건 무슨 뜻이야? 분리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separate가 분리하다니까 inseparable은 분리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5번에 movement는 얘들아 무슨 뜻이야? 움직임. 그치? 됐지? 자, 단어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2분 드릴 테니까 11분까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자, 우리 3번 질문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답 선택하세요.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자,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은 사람. 좋아.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까? The drive toward equilibrium. 자, equilibrium 무슨 뜻이야, 얘들아? 평형 상태. 그치? 자, 평형 상태를 향한 원동력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단어나 상태를 설명하면 얘가 곧 소재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이 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minimum energy state,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냐면 변화를 하지 않는데. 됐어? 평형 상태란 에너지가 최소한이고 변화를 그래서 하지 않는데 이 평형 상태의 원동력이 뭐냐?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바로 이 화학과 물리학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자면 평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이 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
최소 에너지 상태라고 했어. 그래서 이때는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 그치? 변화하지 않는 최소 에너지의 상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줄의 문장을 보시면 falling object, 떨어지는 물체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것 같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은 없지만 떨어지는 물체는 come to rest, 자, 정지하게 되는데 at the lowest energy state,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정지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낮은 에너지란 위에서 말했던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 맞아? 그럼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지한다. 1번. 어때, 얘들아? 괜찮지?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화학적 반응은 proceed, 진행됩니다. to completion, 어디까지요? 자, 진행이 돼서 완성에 이르는데 where no further reaction occurs,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완성의 상태에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물체 화학적 반응으로 평형 상태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더 이상 완성돼서 변화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while this driving force, 이러한 원동력은 manifest everywhere, 어디에서나 명백합니다. 자, 자연계에서 특히 when they are at steady state, 어떤 상태일 때? 자, steady가 일관된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관된 상태일 때 이 자연계는 are usually far from,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평형 상태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장? 자, 비록 이러한 원동력, 즉 평형 상태라는 이 원동력은요, 어디에서나 다 명백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어떻다고 했냐면, 자연계는 뭐라고? 이 이퀄리브리움과 멀리 떨어져 있다. 즉 평형 상태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주제를 틀었어요. 그죠? 자연 상태에서는 평형 상태가 없대요. 자, 평형 상태에서의 속성은 예를 들면 온도나 또는 이 압력 이런 것들은 어때야 되냐면 are constant, 지속, 일관되어야 되죠. 왜냐면 아까 평형 상태는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 두 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시스템은 뭐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되냐면 isolated, 세모. 자, 뭐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돼?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that is not the natural world. 근데 그게 자연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생각해봐. 온도랑 압력만 해도 우리가 지금 지상에 떠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기만 해도 지금 여기 온도와 바깥의 온도나 압력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계는 그게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one of the benefit, 이점 중 하나래. 실험실 이 실험의 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 is that when we actually try to measure properties, 우리가 속성들을 평형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it becomes evident that 무엇이 명백해지냐면 controlling the conditions for such perfection to appear. 그러니까 뭐가 명백해지냐면 그러한 완벽이 나타나려는 상태를 통제하는 것이 is very difficult indeed.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실험실에 장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험실 안에서는 어떤 속성이든 통제하려고 할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 통제하는 게 매우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거. 그래, 완벽해야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 평형 상태에서는 완벽해야 되지. 그치? 압력도, 온도도, 이런 것, 습도도 다 완벽해야 되잖아. 근데 그 완벽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을 컨트롤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게 바로 실험실의 장점 중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우회해서 얘기한 건데, 야, 실험실도 이렇게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자연계는 어떻겠니? 그러니까 실험실에서조차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natural system. 그래서 자연계는요, are not 세모 칠게요. 자, inseparable의 I, n도 세모 칠게요. 자, 그러면 in이 붙어서 분리가 안 되는 였잖아. 그러면 not이 붙었으니까 얘들아, 부정어 두 개지 지금? 그럼 이거 이중 부정이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긍정으로. 그냥 분리되는으로 해석해야 되겠네? 자, 분리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계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리돼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온도라는 조건, 습도라는 조건, 이런 게 다 분리가 되나요?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뒤에 문장 봐봐. Matter flows, 물질의 흐름이 in and out,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야. 자, 흐름이 있대잖아. 그치? 흐름이 있으니까 얘는 4번 틀렸지. 분리될 수가 없어. 분리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in을 떼야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즉, 이 온도나 압력과 같은 그런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고립되지 않아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현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적인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그것들은 항상 모든 규모로 움직이는 중이다. 계속 움직이는 중이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평형 상태는 아까 정지된 상태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4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4번 여러분 도표 문제. 24강의 게이트웨이 도표 문제 한번 볼까? 자, 도표 문제도 선생님 몇 번부터 읽으라 했어, 얘들아? 3번부터 읽으면 되고, 도표 문제는 여기에 있는 제목을 먼저 확인을 해줘. 뭐에 관한 도표인지는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갑자기 정보를 찾으라고 하면 어려워요. 자, 제목 먼저 확인해 주시고 3번 문제부터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1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만. 다 풀었어? 얘들아, 선생님 몇 번부터 풀라 그랬어? 3번. 답 몇 번이야? 3번이야. 그치? 같이 한번 볼까? 자, 주제 봐봐. 자, share 하면은 비율이란 뜻이 있어. 비율,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응답자들의 비율인데, 뭐라고 말한 응답자들이냐면, 이제 독서가 자신의 개인적 취미 중 하나다라고 말한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야. 자, 나라별로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에 나눠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3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남성의 비율인데 이 멕시코에서 독서를 선택했던 남성의 비율은 41%고 이것은 미국보다 작아요. 근데 남성의 비율이 지금 41%인 건 맞는데 미국보다 작아요, 여러분? 미국이 멕시코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운이 좋으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지? 그러면 넘어가 볼게. 자, 24강의 3번으로 넘어가. 24강의 3번. 안내문. 자, 얘도 얘들아 일치 문제지. 몇 번부터 보라고? 3번부터 보는 거야. 자, 이것도 1분 줄게. 문제 한번 풀어봐.
3번 푸는 거야, 3번. 다 풀었어? 그만. 답 몇 번이야, 얘들아? 4번. 그치? 이 정도 속도로도 실무에서 풀 수 있겠어? 그러면 돼. 자, 우선 3번 문제부터 봐봐. 3번 선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봐.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쓰여져 있는 표현을 찾을 거야. 자, 3번 지문의 선지니까 어쨌든 간 글 중간 부분부터 쭉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 글 중간에서 쭉 보니까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이 활동을 어린아이들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든 즐길 수 있다네? 그럼 3번 선지 맞는 거죠. 그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사전에 예약해야 된다. 예약. 자, 예약에 관한 내용 나와야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약은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야. 자, 5번 내용은 매트나 의자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건 맨 아랫 문장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 그 듣기 중간중간에 알겠죠 여러분? 풀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 놓으세요. 자, 그럼 다시 1, 2번으로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주제랑 어휘 문제. 아이고, 어휘 문제 또 나왔네. 자, 주제랑 어휘 문제 선생님이 5분 드릴게요 여러분. 29분까지 1,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9번까지. 졸지 마. 일어나. 뒤에 나가 있는 친구들 잠 깼으면 바꿔줘, 자리.
졸지 말라 그랬지? 일어나. 민지야. 일어나. 너 얘기야. 잠깐 일어나. 얼른. 뒤에 나가서 잠깐 수업 듣고 들어와.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 선택하셨나요? 채점해볼까요?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둘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자. 두 문제 다. 오, 좋아. 자, 1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얘들아, 1번. 2번 틀린 사람. 자, 2번 틀린 사람이 좀 많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첫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스포츠는 규범과 가치를 반영하는데 일반적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반영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포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문화,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포츠 안에도 반영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In most world, 대부분의 문화에서 winning and success are, 우승과 성공은 아주 가치 있는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에서 성공과 이 우승이 중요하니까, 문화에서 성공과 가치가 중요하니까 스포츠에서도 뭐가 중요하겠어? 우승과 성공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스포츠는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뛰어난 예시, 가치 있는 will at all costs, 철학의 예시가 된다는 거야. 자, will at all costs는 뭐냐면 at all costs, 모든 값을 치르더라도 우승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오늘 단어에 나와 있었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우승, 승리 지상주의란 뜻이었었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모든 값을 치르서라도 우승하자라는 이 철학의 훌륭한 예시가 된다는 거야. 왜? 문화가 아까 뭐라 했어? 우승과 성공을 중요시 여기니까 스포츠에도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널리 퍼진 태도는 종종 무엇을 초래하냐면, 자, 뒤에 보니까 엘리티즘부터. 자, 여기까지 여러분 대가로 칠게요. 밑에 줄에 deviant behaviors까지 대가로. 자, 이거 다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자, 처음 몇 개만 읽어봐. 엘리티즘,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섹시즘, 성차별, 레이시즘, 인종차별, 네이셔널리즘, 민족주의. 자, 이런 거 다 어때, 얘들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러한 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네. 맞아, 얘들아? 나열되어 있는 거 다 하나하나 읽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지금 그냥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지금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 문장에 however, 세모, 그러나. 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러나. 자, 역접으로 내용 바뀌어야 돼.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 긍정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내용 전환해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 맞는지 한번 해볼까? 자, 그러나 the true spirit of sports,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스포츠 정신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자, 스포츠 정신 뭐가 있을까요? The notions of cooperation and teamwork부터 가로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loyalty까지 두 줄 아래. 자, 이것도 다 해석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들아. 그치? 자, 협동과 팀워크, 페어 플레이, 스포츠맨십 등등등. 다 이거 스포츠 정신의 어떤 측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그렇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맞아? 긍정적인 측면들이 또한
revered 밑에 나와 있죠. 존중받는 가치예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즉 아마도 the primary reason that 주요한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지금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위에서 스포츠는 일반적인 사회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 그랬지? 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지.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그거가 담겨있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Reasons professional athlete. 자 이유인데 이 전문 스포츠 선수들이 약에 중독되는 이유 몰라요 여러분 그죠? 자 2번입니다. 사회적 인식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몰라요 어떤지 그죠? 자 3번입니다. 스포츠는 뭐냐 하면 demonstration 보여주는 거지. demonstrate가 입증하다 보여주다니까 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보여주는 것으로의 스포츠 어때 얘들아? 부정적인 것도 보여주고 긍정적인 것도 보여주고 이런 거니까 정답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 우리 단어책에 없는 것들도 있어서 좀 마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despite 비록 매우 publicized negative sports stories. 자 publicized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널리 퍼지다 널리 퍼지다 널리 알리다 이런 뜻이야. publicize 널리 알리다. 그래서 매우 널리 알려진 부정적인 스포츠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종종 sensationaliz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sensationalize가 선정적으로 다루다 이런 뜻이야. 선정적으로 다루다. 선정적인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선정적인 게 어떤 거야? 그렇지. 막 자극적인 거. 막 불륜에 대해서 아니면 막 약물 남용에 대해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적으로 다뤄지는 것들 주로 대중매체에 의해서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 자 물론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자 훨씬 더 긍정적인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야. 자 무엇하도록 도와주는 정당화시켜주지. 무엇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팀과 이 선수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가 아주 낭비되는 노력은 아니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스포츠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2번 선지로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자 또 어휘 문제야.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관광산업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자 관광산업에서 demonstration effect는 의미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demonstrate effect이 뭔지를 설명해 주겠대. 그치? 자 이거 우선 demonstration effect가 정확하게 어떤 전문 용어인지는 우리가 몰라도 방금 우리가 위에서 demonstrate 단어 봤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입증하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효과? 이렇게 해석이 되려나 생각하면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refers to local resident. 자, refer to 다음에 여러분 ing가 동명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ing 앞에 local resident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야. 그지?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스타일을 그리고 방식을 누구의? 이 방문하는 이 투어리스트들, 그러니까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스타일과 방식들을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현지 주민들이 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생활 방식과 방법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Locals notice. 이 현지 주민들은 무엇을 알아차리냐면 superior material possessions of the visitors. 이 방문객들의 아주 뛰어난 superior, 좋은, 우월한 물질적인 소유물들을 알아차려요. 저런 게 있네 막 이러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한창 유행했을 때는 막 그런 것들도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갖고 싶으려면 물건이 좋아야겠어? 안 좋아야겠어? 좋아야겠지. 그래서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싶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2번 갑니다. 그 다음 문장. One of the positive effects of demonstration effect. 이 demonstration effect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뭐냐면, 자, 그것은 이 거주민들에게 to better work, 많이 더 잘 일하라고, 그 다음에 더 잘 생산해내라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소유물을 갖고 싶다? 그럼 나 더 잘 일해야 돼. 더 많이 일해야 돼. 이렇게 장려해 준다는 거야. 자, 이번 괜찮죠? 자,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러분 필리핀 아니면 말레이시아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개발도상국의 경우 호스트 주인들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기부여를 받아. 더 잘 수행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보냐면 관광객들에게서 the standard of the living, 생활 수준을 보거든요. 이 생활 수준이 그들이 따라하고 싶은 생활 수준을 보기 때문에 아, 나 더 잘해야 되는구나. 더 잘해야지 내가 저런 물건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그럼 계속해서 방문객들의 어떤 물건, 생활 수준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3번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however, 밑줄,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다음에는 무슨 내용 나와야 돼, 얘들아? 부정적인 측면 나와야 되겠지. 이 demonstration effect의 부정적인 측면 가보자. 그러나 비싼 카메라와 시계, 이 방문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비싼 카메라와 시계들은 단순히 모일 뿐만 아니라 물건이야. 자, 어떤 물건? 감탄의 물건, 그 다음에 동기부여의 물건. 어떤 동기가 있다 그랬어? 열심히 일하라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냐면 분노와 위협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게 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바뀌기도 하더라는 거야. 자, demonstration effect는 can be disruptive,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locals can become resentful. resentful이 무슨 뜻이냐면 분개하는, 화가 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이 화가 날 수도 있어. 방문객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현지 주민들은 그 물건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야, 없기 때문이야. 화가 난 게.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unable. 괜찮죠, 여러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쟤네들은 뭔데? 저런 물건을 가지고 나는 왜 저런 물건을 못 가져? 막 화가 나요. 자, 그러면서 the exposure 접하는 거, 이 host society to tourist good or way of living. 자, 이 현지 주민의 사회가 관광객의 물건 또는 생활의 방식을 접하는 것은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다시 이 현지 주민의 사회가 host society가 관광객의 상품 또는 생활 수준의 exposure, 노출은 쌤 접하는 거라 그랬어. 접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계속 그 얘기였지, 얘들아? 불행을 만들어내. 이 현지 주민들에게서 불행을 만들어내는데 뭐에 대해서? 그들이 이전에는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불행해질까, 얘들아? 다시 얘기할게. 자, 이 현지 주민들에게 예전의 삶도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들이 예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행해지냐고. 예전에는 어땠어? 그 생활을? 자신들의 생활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그거 그냥 모른 채 살고 있었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불행해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랬어? 예전에는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야. 예전에는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5번에 unacceptable이 아니라 뭐로 바꿀 거냐면 satisfactory. 예전에는 만족스러웠던 것. 예전에는 만족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마지막 5번 선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demonstration effect는 무슨 뜻이냐면 전시효과라는 뜻이에요. 전시효과. 이 보여지는 것의 영향력에 관한 거죠.
됐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하나 넘어가서 우리 오늘 25강의 게이트웨이까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작년 6평이 어려웠다고 선생님 얘기했었는데 우리 32번 질문은 2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2분, 3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우야 조는 거야? 너 이번에 진짜 졸았지? 너 나갔다 와. 너 지금 3번째야. 뒤에 나갔다 와 빨리. 뒤에 나가서 문제 풀어 빨리. 어? 뒤에 나가서 수업 들어. 자, 여러분 이제 답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채점합시다. 게이트웨이 정답은 몇 번이냐면 선택했어요. 오정. 게이트웨이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자. 맞은 사람. 나혜야, 수연아. 틀렸어? 나혜야, 수연아. 틀렸느냐고. 다시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얘들아. 나혜야, 수연아. 우정이 내리고. 우정이 한 명 맞았네? 나혜야, 수연아. 이거 틀렸어? 저번주 토요일날 풀었던 거잖아, 우리. 진짜 어이없네. 어? 저번주 토요일날 쌤이랑 특강에서 했던 거잖아. 진짜 틀렸어? 틀린 문제 잘 모아둬. 알겠지? 자, 얘들아. 빈칸 문장 먼저 봐봐. 쌤 아까 빈칸 문제는 2가지 유형이라 했지.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을 찾으면 되거나, 두 번째는 종합하면 되는 거. 그치? 얘는 종합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거든? 자, 지금 보면 does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창의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다는 게 뭘까를 찾아서 종합해줘가지고 내용을 집어넣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의성이란 주로 흔하게 정의되어집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자, 흔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거지, 얘들아? 흔한 생각, 흔한 개념, 이거 다 뭐지? 통념이죠. 그죠? 그럼 이제 반박될 거 예상하면서 글을 좀 읽어야 돼요.
자, 창의성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지냐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생각이 어때야 되냐면 참신하기도 해야 돼. novel. 소설 아니야? 그치, 예인아? 참신한 또는 useful. 유용하기도 한 그러한 생각을 생산해내는 것. 그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야. 아이디어가 창의적인데 유용하지 않잖아? 그러면 irrelevant. 무의미하대요. irrelevant. 무의미한. 자, 그리고 아이디어가 유용한데 독창적이지 않잖아? 그러면 unremarkable, 뛰어나지 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통념 그대로 얘기해요. 창의성이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데 생각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 참신하면서도 유용해야 돼. 그래서 참신하기만 하고 유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고 유용한데 독창적이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두 개의 특성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을까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 이러한 정의가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겠지만 중요한 창의성의 측면은 무시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대괄호를 이렇게 칠 거야. 왜? 얘들아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 역접의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요. 너 지금 빼놓은 게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을 이제 여기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generating creative idea. 자, 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 rarely 세모 무슨 뜻이야, 얘들아? 거의 뭐 안돼 그냥 not이지 not, 그치?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rather 세모쳐.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서 땡 이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혁신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필요로 하고 이 하나 또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말로 작동하거나 아니면 더 잘 작동하는데 이전 접근법보다 그러니까 이전 접근법이 뭐냐면 만들어내는 것,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잘 작동하는 몇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보통은 딱 이렇게 생각을 해냈어. 아이디어를 딱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몇 개가 더. 그래서 이 몇 개가 더 필요한데 이전보다 work better. 더 잘 작동하는 거. 잘 작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과정에는 이거 그러니까 앞문장 받아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잘 작동하는 몇 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자, 잘 봐.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야. 뭐를?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의 산물을 평가해. 자, 네 것도 좋구나, 내 것도 좋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떤 것으로? 유망해 보이는 거. 더 발전하기에 충분히 유망해 보이는 걸 선택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버려.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 un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을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끝 이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필요해. 이 몇 가지는 더 잘 작동하는 이전 접근법보다 더 잘 작동하는 몇 가지가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몇 가지란 평가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이러한 추가적인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친 이 분홍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다는 건 아이디어 생성 끝 이게 아니라 몇 가지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주고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마저 읽어볼게요. 자, 사실상 the ability to generate creative idea 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쓸모가 없대. 만약에 그 아이디어들이 연이어서 조용한 죽음에 이른다면 이랬어.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죽음에 이른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냥 멈춰버리면 그게 조용한 죽음이야.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가지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5번 한번 봐볼까 얘들아. 5번 선지부터 bring out tension,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참신함과 유의미함 사이에 긴장감? 아니야. 그런 걸 아니고 자 4번에 자 빈번하게 give ways to 길을 내어주는 건데 예상치 못한 성공에 대한 내용 아니고요. 3번 갑니다. 자 혁신에서의 지름길 이런 표현 없었죠 여러분. 혁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 아니고 자 2번 rarely 뭐 하지 않냐면 실용적인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럼 1번 볼까요? Does not stop with idea generation. 아이디어 생성에서 멈추지 않는다. 즉, 몇 단계가 더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종합해줘야 정답이 1번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2점짜리였어. 좀 어려웠지? 그치? 한 명 빼고 지금 다 틀렸는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숙제를 좀 내주고 싶었지만 요즘 수행평가 때문에 바쁜 시즌이므로 25강의 게이트웨이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